안녕하세요, 이마고입니다. 현재 영상은 12월 16일에 찍었던 영상이며 하카타역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곳은 4월을 끝으로 운영을 마감하게 되는 히로시마 스카이레일을 타러 갑니다. 장소는 히로시마현의 세노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히로시마역에서는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곧 폐지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 내 철도 매니아들 중심으로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혹시 기간 내에 타러 갈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단순히 타고 오는 것보다는 이번 영상을 보시고 스카이레일이 지어진 배경이나 작동 원리 등을 알고 가시면 좀 더 즐거운 탑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은 5시 34분, 6시에 도쿄로 출발하는 신칸센 노조미에 탑승 예정입니다. 참고로 첫 차입니다. 사실 어제 갔어야 했는데 막차를 놓치는 바람에 첫 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개찰구는 사람이 그래도 좀 적은 히카리 히로바 개찰구라고 해서 중앙 개찰구 뒤쪽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개찰구 개방은 5시 40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6시 도쿄로 가는 첫 노조미입니다. 아침 열차를 타면 커피 대신에 항상 레드불을 사게 되네요. 이제 자유석으로 향합니다. 서일본 차량이네요. 열차 하단에 JR이라고 적힌 부분의 글자색이 저렇게 파란색이면 서일본 차량이고요. 주황색이면 도카이 차량입니다. 참고로 노조미의 경우에는 주황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티켓인스 티켓으로 IC카드를 개찰기에 터치하면 이런 좌석 안내표가 나오게 됩니다. 대강 이렇게 아침을 먹습니다. 나름 주말에 첫 차여서 그럴까요? 열차 정차역이 하카타 다음으로 고쿠라, 그 다음에 신야마구치였는데요. 신야마구치역부터는 좌회석도 다 차서 통로에서 서서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단 히로시마역에 도착했습니다. 왼쪽이 아까 제가 타고 온 열차고요. 오른쪽 열차가 10분 후에 도쿄로 출발하는 노조미입니다.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좌회석 승객들은 아예 오른쪽 차량으로 갈아타면 앉아서 갈 수 있겠죠. 일단 짐을 두고 쉬었다가 다시 나오기로 합니다. 산요 본선 구간은 IC카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찍고 갑니다. 산요선 미하라 방면에 열차를 타면 됩니다. 5번 홈이네요. 들어오는 열차는 227개 레드윙입니다. 지금 차장의 목소리를 듣자 하니 생각이 났는데요. JR 열차를 타보시면 유독 젊은 사원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80년대 후반까지 엄청난 적자 문제로 8년 정도의 채용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40대 중반 이후의 나이대의 직원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실제 JR 여객사들의 평균 연령이 35세에서 39세 사이에 속합니다. 일본의 다른 철도 회사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고요. 참고로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 정도 됩니다. 히로시마 차량 정비소를 지납니다. 지금 선로가 분기되어서 멀어져가는 선로는 JR 서해부의 최대 적자 노선 중 하나인 게이비선입니다. 이 선은 미요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구간을 지나면 히로시마 기관구에 위치되어 있는 많은 227개를 볼 수 있습니다. 세도역에 도착하니 바로 스카이레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신 분들은 웬 역 옆에 제트코스터 같은 게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게 왜 철도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스카이레일은 세노역에서 바로 갈 수 있게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좀 안 좋아서 하늘이 흐린 것은 좀 아쉽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로프웨이 같아 보이는데요. 정확히는 모노레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노레일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모노라는 것은 궤도가 한 개인 철도를 말합니다. 이 스카이레일은 궤도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마을 자체가 산을 깎아서 만든 곳이라 고도차가 큽니다.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스카이레일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티켓은 170엔입니다. 아니 잠깐 잔돈 안 꺼냈네. 뭐 어쨌든 티켓은 QR코드 형식으로 이걸 개찰게 되면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터치 부분 위에 IC 마크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 스카이레일은 IC카드 도입을 일본 최초로 한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입국가와 상호 이용이 가능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스카이레일에 탑승을 합니다. 정원은 25명으로 꽤나 많은 사람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탔기 때문에 앉아서 갈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꽤 많은 분들이 탑승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지인들보다는 대부분 관광으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폐지되기 전에 한 번쯤 타보겠다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겠죠. 경사도 높고 커브 또한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운송수단이 아닌 어트랙션에 타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경사가 무려 263%입니다. 1km를 가는 동안 263m를 올라가는 경사라는 뜻입니다. 슬슬 규칙적으로 구획된 마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을 대부분이 주택지입니다. 얼마 안 가서 중간역인 미도리 나카마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웬만한 집은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이 소학교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해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차 그리고 소학교가 적자의 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공원도 참 잘 되어 있는데요. 마을 자체는 꽤 젊은 편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공원에 나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인구 피라미드를 보니까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을 가진 가정이 많았습니다. 저 친구들이 커서 히로시마 시내로 나가거나 후쿠오카나 오사카 혹은 도쿄로 나가게 되겠죠. 근데 심심해서 여러 도시의 인구 분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주로 여성보다 남성들이 대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학업이나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크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의 주요 지방 도시에는 20, 30대의 경우에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인구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옆에 새로이 공사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스카이레일을 대신할 버스 차고와 정류장 역할을 하게 될 곳입니다. 스카이레일의 종점이 미도리 추우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은 본래 유타운의 성격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름은 스카이레일 타운 미도리사카. 히로시마의 배드타운 중 하나입니다. 97년도부터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7,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곳에 이런 시설이 생겼는지, 그리고 인구는 점점 늘고 있는데 왜 폐지에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철도로 구분되는지를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 유타운은 버블 붕괴가 시작된 후에 준공된 곳이긴 합니다만 계획과 시공 자체는 버블 시기에 이루어진 곳입니다. 버블 시기의 일본의 부동산을 보자면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였죠.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곳 히로시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높은 토지 가격이었습니다. 특히 히로시마와 같이 평지가 적은 지역은 더 심했습니다. 실제 히로시마 자체가 지방도시 치고는 토지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아예 산을 통째로 깎아서 정리하여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성지도를 보시면은 이전에는 산이었던 것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히로시마 주변에는 실제로 이곳 말고도 이렇게 산의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유타운으로 만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바로 역과의 접근성인데요. 산에 깎아 만든 곳이다 보니 경사가 높고 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차가 아니면 힘든 구조였습니다. 평지면 자전거라도 이동이 가능하나 이 상태로는 그 누구도 분양을 하러 오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급경사를 오르는 시설은 보통 로프웨이나 곤도라 혹은 엘리베이터 등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케이블을 이용한 방식은 선로를 직선으로 이어야 해서 원하는 경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야마나시현의 시오츠역처럼 올라가면 바로 평지인 곳이라면 모를까, 이것은 계단식으로 계속 경사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황이 달랐습니다. 또한 로프웨이는 케이블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차량을 계속 이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차량을 출발시키지 못하거나 아예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죠. 그런 고민이 있는 와중에 때마침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고 이를 채용하여 만들어진 것이 이 스카이레일입니다. 문제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그 수준을 못 따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동네의 대형 슈퍼마켓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도에서 봐도 참 애매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결국 차를 타고 장을 보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타운 분양 초기에는 소학교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스카이레일을 통해서 통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자 새로운 소학교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곳 역시 스카이레일을 이용하기 애매한 위치가 되었죠. 오히려 인구 증가가 스카이레일 유지에 역효과를 내는 현상을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당시 도입된 이 새로운 시스템이 이곳 외에도 여러 군데에 투입될 예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블 붕괴로 인해 대부분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양산화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실상 스카이레일 독자 규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곧 유지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속되는 적자로 스카이레일을 운영을 위한 기금도 바닥에 났겠다. 결국 신설 폐지 후 전기버스로의 전환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2차의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역내에서는 리니어 모터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 조작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궤도에 부착되어 있는 네모난 것이 리니어 모터 설비로 보입니다. 이후 역 사이를 이동할 때는 아무래도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로프웨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났으면 로프웨이였겠죠. 하지만 그 밑에 차륜이 궤도를 따라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노레일이라고 지칭되는 것입니다. 차량 자체에는 동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내려가는 영상인데요. 위에 네모난 거 잘 보세요. 처음에는 리니어 모터로 작동을 하다가 이게 없어지는 순간 막 흔들리는 지금 있죠. 지금이 로프웨이와 연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세노역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히로시마로 돌아가기가 아까워서 미야레역까지 보통열차를 타고 갔다가 오랜만에 신칸센 500개를 타고 히로시마로 귀환했습니다. 일본 유일이자 세계 유일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히로시마 스카이레일, 2024년 4월 말에 폐지가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깐 들러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